소변 거품 많다면 신장 위험 신호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 소변 거품까지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물부터 내리지 마세요. 신장이 나빠질 때 처음부터 허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이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 눈이 붓고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에 거품이 반복되다가 뒤늦게 검사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냅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혈액 속에 남겨두고 노폐물과 남는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의 미세한 필터가 손상되면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변기 표면에 거품이 쉽게 생깁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는 것을 소변 속 단백질의 신호이자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초기 경고로 설명합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성인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2가지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과 여과막이 손상됩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에 높은 압력이 반복해서 가해집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신장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져도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신부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몸에 물이 차면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입맛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온몸이 가렵고 기운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 조절까지 무너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 거품료까지 반복된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로 단백질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합니다. 특히 소변 알부민 마이너스 크레아티닌 비율 UACR 검사는 소변으로 알부민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몸에 좋다고 달걀, 닭가슴살, 단백질바, 단백질 음료까지 더 먹습니다. 중년 이후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단백 식사를 계속 밀어넣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처리한 뒤 생기는 노폐물은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제신장질환 진료지침 KDIGO는 만성 콩팥병 3에서 5단계 성인의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하루 약 0.8g 수준으로 제시하고 과도한 고단백 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소변 거품이 반복되는데 건강해지겠다고 단백질 파우더까지 추가하고 있다면 먼저 신장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좋다는 영양도 과하면 약해진 신장에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가공육과 즉석식품. 이 음식들은 편하지만 나트륨과 인이 많은 제품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나트륨과 인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몸이 물을 붙잡고 혈압과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이 걱정된다면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부터 줄이십시오. 그리고 냉장고보다 먼저 약통을 열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먹는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줍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탈수된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으면 급성 신장 손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소변 거품이 반복된다면 내가 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물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장은 물로 씻어내는 필터가 아닙니다. 억지로 몇 리터씩 들이켜는 것이 신장을 치료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핵심은 탈수를 피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 좋은 음식은 뭡니까?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이 신장 친화적인 식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음식들입니다. 음식 이름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맛있고 간단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블루베리를 신장 친화적인 과일로 소개합니다. 블루베리는 나트륨과 인이 낮고 반 컵 기준 칼륨도
150mg 미만입니다.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요거트에만 넣어 먹지 마세요. 블루베리 오이 냉채로 드셔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반 컵을 살짝 녹이고 오이 반 개를 가늘게 썹니다. 블루베리와 오이를 한 그릇에 넣고 식초 한 숟가락,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넣어 버무립니다. 설탕 넣지 않습니다.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단맛과 식초의 새콤함이 살아있어서 짠 반찬 대신 먹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한식 반찬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의 저칼륨 식품 안내에도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조리법이 더 중요합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빨아들입니다. 기름을 잔뜩 붓고 볶고 간장을 듬뿍 넣으면 짜고 기름진 반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지 마늘 레몬구이로 드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정도만 두르고 가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거의 익었을 때 다진 마늘을 조금 넣습니다. 불을 끈 다음 레몬즙이나 식초 한 숟가락을 뿌리고 후추와 파를 조금 올립니다. 간장은 최소로 넣습니다. 레몬의 산미와 마늘 향이 살아있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이 살아납니다. 올여름 가지는 기름에 푹 절여 볶지 말고 구워서 새콤하게 드십시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기름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신장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지방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복에 숟가락으로 마시지 마세요. 핵심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버터, 마요네즈, 기름진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운 양배추 올리브 오일 무침입니다. 양배추를 큼직하게 썹니다. 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따뜻할 때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 식초 한 숟가락, 후추 조금을 넣고 버무립니다. 양배추가 익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 담백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는 오이 냉채로, 가지는 마늘 레몬구이로, 올리브 오일은 구운 양배추의 한 작은술, 그리고 음식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품료가 반복되면 좋은 음식만 먹으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목이 붓는다, 아침마다 눈이 붓는다, 소변량이 확 달라졌다,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이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신장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반복되는 거품료는 절대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몰아서 먹지 마세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먹지 마세요.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블루베리, 가지, 올리브 오일은 신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식탁에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바로 물부터 내리지 마십시오. 내 소변이 어제와 다른지 딱 몇 초만 확인하세요. 매일 무심코 내려버렸던 거품이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과 부종, 혈압과 피로 같은 작은 변화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오늘 먹는 한 끼부터 바꾸는 것, 이상 신호가 반복될 때 검사로 확인하는 것, 그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